알코올이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해 임시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MBC에서 잘린 기자, 현재 고발 뉴스 진행하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오른편으로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입니다. 언론 감시견 중에 최고의 견입니다. 미디어오늘 민동기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시견 마음에 드세요? 뭐 마음에 듭니다. 네, 개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개. 그렇죠. 네, 제 왼쪽으로는 빅트렌드 코리아 대표입니다. 개념 레슬러이기도 한데요. 김남훈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상해의 뒷골목 지하에 이렇게 모셨는데요. 기분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산과 뭐가 상해 그래요? 이렇게 가까운 줄은 몰랐고요. 네. 예, 파격포 버스 타고 왔는데 상해까지 올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실은 상해 분위기를 더 흠씬, 물씬 저희가 네.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의상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더블 X가 안 맞네요. 제가 분명히 아메리칸 2X 라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메리칸 2X. 아시안 2X 라지를 갖고 오셨는데 아시안 2X 라지는 제가 중3 이후로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제작진의 실수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발 뉴스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의상비를 투입을 했는데 결국 반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타깝네요. 그건 안 입는 게 훨씬 나았던 거예요. 왜요? 네. 반전 분위기가 나서. 상해 임시 상해 반전. 반전. 반점. 별로 안 어울리는 것 네, 같더라고요. 역시 네. 뭐 처음부터 되는 게 별로 없네요. 네. 그 분위기 어떠세요, 우리 민국장? 뭐 예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침침하고. 우리 미래죠? 네. 여러분들 단정 짓지 마시고 여하튼 저희가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상해 임시 방송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은 지금 사실 언론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상해 임시 정부 차원의 새로운 어떤 지향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언론은 죽었다. 그래서 저희가 빼앗긴 알 권리를 되찾을 그날까지 상해 임시 정부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상해 임시 방송을 저희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어떻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자. 첫방 맞나요? 네? 첫방 맞습니까? 첫방이 맞습니까? 아니 이 첫방 사실은 여러분들 저희가 몇 번 리허설을 했어요. 근데 몇 번 했죠? 네 재미가 없어갖고 사실 제가 네 지난번에 녹화하고 가서 트위터에 살짝 운을 띄었거든요. 방송한다고. 요거를 녹화를 하고 왔다. 제가 그 RT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 김 대표가 RT를 했어요. 그래요. 저- 5만 6천 명에게 알려드렸죠, 제가.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근데 어쩌- 제가 그 트윗을 할 때 맨 마지막에 그때 재밌을까봐 이게 재밌을란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딱 했거든요. 네. 근데 재미없었나 봐요.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사실 재미는 있었어요. 웬만한 재미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정말 1등 하자. 빅재미가 필요한데 1등 하자. 네네 1등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7,600개의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서 영상 팟캐스트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재미 가지고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 오늘 사실 이 녹화분도 네. 방송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여하튼 영양가가 없으면 바로 우리가 냉수 먹고 소 차리면서 저희가 치얼스. 벌칙을 드릴 건데 우리가 열심히 분발하자는 의미로 보리치 한 잔씩 건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약을 하나 하려고요. 공약이요? 네, 우리 빅재미 그리고 많은 감동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상해 임시 방송이 되면 100회 특집은 상해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 바로 그곳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요? 진짜 아메리칸 2X 라지 준비해가지고 네. 한번 그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말씀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알코올을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해 임시방송. 첫 번째 코너는 이상호의 발뉴스 위크입니다.
이 발리스위크는 저희 고발뉴스 보도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뉴스, 웬만한 언론, 제도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우리들이 꼭 봐야 할 그런 뉴스를 고발뉴스를 통해서 확인해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고발뉴스.com 그리고 SNS에서 최고의 조회수 RT를 기록한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추려봤는데 대단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뉴스는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곽현아 씨와 관련된 뉴스 저 어마어마한 네.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남살스러운데 곽현아 씨가 영화에서 상반신 노출을 감안했어요. 근데 그 상반신 노출된 거를 안 쓰기로 했는데 감독이 IPTV에 올리면서 살짝 그거를 껴는 거야. 네. 계약을 위반하고. 그래서 고소를 했다. 음. 그랬더니만 감독이 합의를 하자고 그랬다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오. 맞대응을 하고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전이 붙었는데 여하튼 이 내용을 저희가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박현아 씨 네. 안방마님이니까 맞습니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썼는데 엄청난 많은 분들이 또 기사를 검색하고 그래서 확인된 거는 네. 제가 제 생각인데 네. 고발 뉴스건 어디건 간에 네. 이런 뉴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박현아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뭐 우리 박현아에 대한 우정으로 쓴 건데 본의 아니게 대박 기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물붓기라고 하거든요. 네. 심의를 받을 때는 1시간짜리 심의를 받고 음. 정식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예전에 출시할 때는 그 정사씬을 5분이나 10분 더 넣어서 이렇게 출시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디렉터스 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죠. 예. 디렉터 컷이 아니라 이제 심의 받는 용, 그 다음에 이제 출시하는 용 그럼 안 따로 되죠. 놓는 거죠. 그 그림을 안 쓰기로 해놓고 네. 쓰면은. 그렇죠. 김 대표가 네. 그쪽에 상당히 조회가 이거 영등이에서 어떤 분이 심의하시냐면은 그 퇴직한 검사 같은 분들이 그럼요. 2배속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배속으로 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팩스로 날라와요. 어딜 고치라고. 그럼 여기 택배도 안 받아요. 내가 갖고 가서 이렇게 근데 그거 제출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제가 비슷한 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영화도 찍었구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9월 12일자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는 MBC 관련 기사입니다. MBC가 유족들을 때리는 기사를 썼는데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광화문 청방농성이 불법이다.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다 양해한 거죠. 네, 당장 사용료와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한 데 대한 변상금까지 농성이 끝나면 일괄 납부받기로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다. 네. 이런 기사를 유족들을 불법 농성하는 분들로 몰아가는 그런 기사를 썼네요. 사실 MBC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내일 제가 MBC 2심 판결이 있습니다. 해고부에서. 예.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세게 얘기해요. 아직 재판이야. 예. 조심해야. 그 다음에 3일에 기록한 9월 16일자 보도인데요. 김부선 씨 영화배우. 연예 뉴스를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연예 뉴스가 아니라 사회부 아닙니다. 뉴스인데 김부선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 난방비 비리가 사실 있었다 하는 이런 기사였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이걸 또 나중에 그렇죠. 해줬어요. 맨 처음에 JTBC 측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 김부선의 펀치, 그렇죠. 연예인 난동으로만 가십으로 다뤘는데 그러니까. 며칠 뒤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김부선 씨의 행동, 물론 그 당시 약간 난폭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공분을 살 만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행어가 생겼죠. 여보, 어머님 댁에 김부선 씨 놔드려야겠어요. 잠깐만 그거 안 보이니까 이거 가져와 보세요. 우리 저 AD가 뭐 간절하게 뭐 보라는데 멘트 할 때 조명 안으로 오라고 그러네요. 이거 일부러 안 들어가는 겁니다. 조명 안으로 들어가면 얼굴이 커 보이니까 네. 뒤로 살짝 올라섰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봅니다. 세 명이 다 얼굴이 커서요. 흔히들 이제 머리가 크다는 이야기를 이제 뭘까 자존심이 세다는 이야기를 자, 계속해서 황석영 씨와 이현 씨가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월호와 박 대통령을 해외 문학단체에서 언급을 한 것인데요. 네. 진짜 이게 오랜만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황석영 작가님. 구조보다 인양에 초점을 맞추고 구조를 숫자와 비용의 문제로 계산하는 조치를 보라.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의 권리나 안전한 삶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도 없는 사회에서는 공공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공공성은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아직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20대 초반에 싸웠는데 70살 넘어까지 또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니 지긋지긋하다. 사실 저희도 지금 지긋지긋합니다만 우리 황석영 선생님 앞에서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70살이 넘어서까지 네. 네. 지긋지긋하면 하다 진짜. 아,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5위를 기록한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입니다. 뉴스 프로의 기고 기사였는데요. 박 대통령 유엔 방문, 미주동포 시위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 이런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은 반박,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하야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횃불 시민단체 위주로 해서 조금 제한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박 대통령, 박통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뉴욕 유엔 방문 과정에서 전미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지금 시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여러분들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트위터 RT가 많은 기사입니다. 보수단체가 부산영화제에 출품 초청된 다이빙벨의 상영을 비토하는 그런 성명을 제기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다이빙벨 상영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보수 단체가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걔네 그 선수들은 계속 그렇게 세월호라든가 이 참사에 대해서 네.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음. 이 다이빙벨 다큐 그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걸리게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그리고 또 때는 어떤 측면을 그냥 보면은 무시하면 돼요. 그 노이즈 마케팅 정식으로 정식 영어로 하면 버즈 마케팅을 하는데 이렇게 또 기사로도 알리고 트위터에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다큐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우리 기자가 인터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인터뷰했을 때 그러면 이상호라는 분이 다른 분이 또 계신 거죠. 이상호 감독이 누군지 다음 이 시각에 그렇죠. 다음 네. 우리가 상위 임시 방송에서 모시는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페이스북에서 많은 좋아요를 기록한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한 기사는 일베의 폭식 투쟁. 해외 외신에 전해지면 국제적 웃음거리를 전락했다. 이런 기사였어요. 진짜 폭시가 정말 제 앞에서 폭식이라니. 아니, 제가 네. 이 신촌에 있는 뭐 근데 별로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니죠 브라질리 비싼 거 사자 맛있던 맛이 많이 먹죠. 중국집 중국집에서 짜장면 하고 사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 시내 3대 그 브라질 스테이크 무제한 스테이크 월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됩니까? 뭐 신촌에 있는 곳은 15접시, 강남에 있는 곳은 17접시. 15접시면 한 접시당 한 덩어리죠. 600g. 600g 아니고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제가 그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격투기 선수들 프로레슬러를 2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게 한 2번 가니까 사장님이 그 다음에 갔을 때 정말 손을 붙잡고서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그 지금 업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영업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또 그만이 다행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또 좀 보면서 폭식이면 좀 그럴듯한 걸 놓고 좀 맛있게 먹으면 모르겠는데 초코바에 없어 피자에 보였어. 그러니까 참 무엇보다도 유가족 분들이 그 일베분 식사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천막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드시는 걸 보고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완패한 거죠. 네. 박경신 그 고대 법대 교수, 법학과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무시해라. 아예. 그게 좋다. 사실 그 언론이 크게 다루는 것도 그쵸. 하지만 동시에 무시하는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시도 무시인데 네. 그냥 동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정. 왜냐면 이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음, 제가 봤을 때. 음. 제발 우리에 대해서 주목 좀 해달라. 근데 그걸 네. 계속 비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기 때문에 그냥 동정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봐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고르는 게 지금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많은 분들이 해준 공동 5위 기사인데요. 호주 한인 여중생이 세월호 주제 영시로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많은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연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네. 한 년만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깊은 시인지 몰랐는데
대거 3연을 저희가 낭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음악을 좀 깔아주시면 제가 낭독을 해드릴게요. 좀 상당히 감동스러운 시였더라고요. 박동영 학생이에요. 로렌 팍, 핀 블레이디스 칼리지의 9학년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좀 버벅거리시네. 예, 이게 영어라서. 자, 그 김수미 씨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네요. 영어로 쓴 작품인데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이 문과 창문을 침범할 때 우리는 선실에서 두려워하며 계속 놀았다. 소년들은 구명조끼를 던지며 침울하게 장난쳤다. 곧 가벼운 농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숨이 막히고 이리저리 물에 떠밀렸다. 물은 공기를 집어삼키고 시야를 가리고 몸은 무거워졌다. 배 안에서 기다려라. 그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선원들은 안전을 위해 대피했다. 구조대가 올 거야. 그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는 쥘 수 있는 무엇이든 움켜잡았다. 밧줄, 손잡이, 창문, 벽, 친구들, 오렌지색 구명조끼. 손이 미끄러지고 우리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매달렸다. 모두의 목소리는 멈췄다. 절규를 위해 우리의 구명조끼는 망각의 바다에 부유했다. 연락이 안 돼. 그들은 그들에게 말했다. 정치인들은 바닷가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서 사진을 찍고 찡그리고 포옹했다. 우리는 단절감을 느꼈다.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를 숟가락으로 맛볼 수 없고 동생과 찌르고 간지럽히는 시간도 버릴 수가 없고 새해 모임에서 피아노를 칠 수도 없다. 우리의 손가락들은 모두 부러져 버렸다. 이런 시였어요.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시를 제대로 옮겨준 매체조차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언론 현실이 삭막한 것인가, 전멸한 것인가, 그런 반추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언론의 심각상 한마디로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민국장? JTBC가 공정방송의 대명사가 됐다. 여기서 끝난 거죠. 사실 종편이 출범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 폐해나 문제점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희석이 되면서 JTBC가 공정방송의 대명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는 뭐냐? JTBC가 저는 잘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방송 3사라든가 기존 언론들이 개판 5분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된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가 판을 치니까 그렇죠. 절도는 귀여워 보입니다. 상당히 야수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언론 전문가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개. 네, 최고의 개. 언론 감시견 중에서 최고 개. 얼굴이 최고로 크고 가장 열심히 하는 우리 민동기 국장과 함께하는 민동기의 옥석 뉴스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석을 가려주셔야 되겠는데 네.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스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불량식품이고 가짜고 오보고 이런 것들을 가려야 되는데 가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미국장을 믿어볼까요? 믿어봐야죠. 네. 먼저 그러면 믿어야죠. 버려야 될 석 기사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거 기사라기보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국민들을 향해서 개뻥을 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 감시견이 개뻥이라고 그러니까. 그럼요. 네, 더 세 보였네요. 네. 9월 17일자에 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2면을 보면은요. 네. 재난보도 준칙 제정 준수선언이라는 일종의 사고 비슷한 그런 공지사항을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다 실었습니다. 네, 봤어요. 네. 재난 보도를 잘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가소로운 게 네. 어떤 얘기를 담았느냐.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취재 보도 방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네. 뭐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해서 언론 단체들은 관련 보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재난보도 준칙을 공동 제정해서 9월 16일 선포했고 본사 그러니까 그 9개의 언론사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준칙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한 거잖아. 잘한 거죠, 내용만 보면. 근데 뭐 개뻥이야 이게. 개뻥이죠. 왜? 왜?
아니 언론계 공동 재난 보도 준칙 제정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사고를 통해 알리거나 선언을 하면 뭐 합니까? 여기 이 사고를 실은 언론사 중에는 조선일보도 있고 네. 중앙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습니다. 자, 조중동 언론계 공동 재난 보도 준칙 제정 시행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릴 만큼 자기네들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유가족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 기소권 포함해 달라. 이거 보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선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 국민들에게 알릴 만큼 자기네들이 보도를 똑바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준칙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다. 자격이 없죠. 아니 사과문을 내야 될 당사자들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제정 시행합니다. 시행합니다? 어디서 개판을 칩니까? 시행하기는. 그러니까 그 사고 자체가 사고네. 사고 자체가 저는 사고라는 얘기를 하고 준칙을 싶고요. 만들긴 했나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문협회라든가 여기 기자협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뭐 나도 봤는데 기본적으로 재난 보도에 있어서 무슨 뭐 초상권, 무슨 뭐 인권 보호 뭐 이런 따위의 사실 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사과해야 될 부분은 아주 지연 말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겠다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자체가 결국은 피해자를 구하고 유가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보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하겠다고 병풍을 쳐봤자 이건 사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보도 준칙을 시행한다라고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할 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보도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렇지. 다짐을 해야죠. 그렇지. 이거 완전히 잘못된 그게 바로 진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고를 보고 이제 제대로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뻥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뻥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뻥치는 보도 하나만 제가 덧붙여도 돼요? 네, 이번에 유가족 뭐 대표들이 네. 대리기사와 뭐 패싸움을 벌였다. 그렇죠. 패싸움도 아니야. 제가 처음 기사를 봤더니 유가족들이 폭행했다. 이렇게 나왔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세월호 기금까지 낸 선량한 시민들을 일방적으로 때렸다.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두 가지 팩트만 봐도 사실 싸움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구타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쌍방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를 봤을 때 누가 누굴 때렸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면 최소한 양쪽 주장을 균등하게 보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구나 유가족들이 무슨 네. 성직자입니까? 아니죠. 유가족들이 무슨 고위 공직자입니까? 그 사람들 싸우면 안 됩니까, 솔직히? 자식 잃고 술 한 잔 마시고 일반인이랑은 싸울 수 있어요. 마치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한 프레임으로 그 기사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조선일보는 지금 뭐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그 부위원장 계세요. 이빨이 6대가 나갔답니다. 네. 근데 왜 이빨이 나갔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왜 이빨이 6개가 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을 자기 신문의 지면에다 옮겨 쓰면서 신문고에서 쓴 기사 사진이거든요. 네. 신문고 사진 캡처 이렇게 박았어요 신문에다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돈을 주고 사가든가 그렇죠. 양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으로 안 보는 거야 조선일보 말고는. 정말 이런 사고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가림직 사고가 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또 옥석을 좀 가려주신다면요? 이게 또 의도치 않았는데 또 조선일보입니다. 의도한 거 아니야? 일단 한번 자 물 한 잔 드시고 약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 너무 조선일보 기자 오해하지 마시고. 아유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네.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세월호도 세월호지만 담배 피시죠? 네? 뭐 냄새 났나요? 아니 흡연자시죠? 지금 거의 끄는 상태라고 봐야죠.
거의 피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담배세 인상 음. 이거 흡연자들 할 때는 거의 난리도 아닌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담배를 더 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소리 노렸다는 끌어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담배 피는 선수들은 담배 피면서 그러더라고. 아 이걸 노렸나? 뭐 이러면서 피더라고요. 열받네 더 하면서. 하나. 근데 조선일보가 네. 9월 16일자 16면에 어떤 기사를 실었느냐? 사실 담배세 하면은 담배세 올리는 거 하면은 딱 모든 서민들이 야 이거 또 올리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조선일보 16면은 9월 16일자 어떤 제목이냐? 금연 시도자 91%, 담배 끊으려 혼자서만 애썼다. 얼마나 고마워. 혼자서만 애썼는데 그동안은 정부에서 도와주네. 야. 아니 그러니까 혀 안에서 노네 조선일보 진짜로. 이 담배세와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려면은요 증세, 정부가 이 올리려는 이 증세, 네. 세금 문제 이게 얼마나 그리고 합당한가를 먼저 따지고 그런 정책적 관점을 봐야 되는데 당연하죠. 개인의 의지 문제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따지긴 따졌죠. 근데 세금 문제의 정책을 따진 게 아니라 금연 정책에 올인을 한 거예요. 제가 금연 14년 차고 작년도 월간 개간 금연의 홍보대사였거든요. 표지 모델. 표지 모델도 했어. 저도 표지였어요. 절대 담배 피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끊어. 그때 끊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명히 꼼수 증세라는 거는 지나가던 흡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건 지지 안 하건 담배값 올리는 것에 대해서 흡연자들이 다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꼼수 증세에 대한 언급 정도는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했으면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아주 그냥 금연 정책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협회도 아시겠지만 조선일보 기자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는 기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뻥끗도 안 하죠. 그 2,000원 인상이라는 것도 그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주 베스트 포지션이라면서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정말로 담배를 끊게 되는데 네. 2,000원 올리면은 증세는 되지만 증세도 되고 흡연율도 그러니까 금연율도 높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돈은 계속 거치는 그런 상태가 사실상 박통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되 복지는 늘리겠다 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술은 먹겠대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 대리 없이. 그렇죠. 사실 그런 모순적인 공약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부자들은 법인세 계속 깎아주고 있으면서 그만큼 이상을 지금 담배를 주로 누가 핍니까? 좀 힘든 분들이 피잖아요. 아무래도 살기 힘들고. 당연하죠. 그리고 주류세까지 검토한다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에 부유세, 법인세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금기어야. 아예 그 기사 자체에서 언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금연 이 기사 제목을 딱 보세요. 네. 금연 시도자 91% 담배 끊으려 혼자서만 애썼다. 이 뭐냐면 아예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딱 눈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건강과 개인의 선택 의지 문제로.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 문제를 이걸 치화해 버렸어요. 자, 여하튼 조선일보를 상당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옥석 뉴스 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남았어요.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MBC입니다. 제가 내일 대법원에서 2심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대신 네. 까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왜냐면 이번 주에서 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노란 리본 교육부가 달지 말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반교육적인 지시를 하는 교육부가 세상에 어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간단해요. 아니 자발적으로 리본 다는 것까지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한마디 까주면 언론은 간단히 끝나는 그럼요. 내용입니다. 근데 9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제목부터 가관입니다. 전교조 세월호 수업 편향 논란.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 순위 다 아시겠지만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죠. 전교조나 반발하죠. 네. 그리고 교육부가 다시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러면 리본 다는 건 괜찮아.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고 수업하고 담장에 막 리본 다는 거 이건 하지 마 이렇게 물러선 거거든요. 근데 MBC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딱 이거예요. 전교조 교사들이 이번 주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1인 시위와 관련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활동으로 판단해서 이들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된 것도 이 리포트에는 없고 그 맥락이 다 사라지고. 맥락 다 사라졌고요. 핵심 포인트는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리본 탄 것까지 문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적질도 전혀 없어요. 근데 인과관계가 완전히 네. 상실이 상실이 되면서 뭔가 보도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팩트를 보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지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는. 그러니까 사실 이 교육부 공문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보냈어요. 근데 왜 이번에 논란이 됐느냐? 리본 다는 것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근데 그거를 새누리당- 싹 걷어버리고 거세하고 마치 정교조에서 괜히 그냥 뭔가 그러니까요. 항의하는 걸로.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재호만도 못한 리포트를 한 게 MBC입니다. 아유 그냥 MBC 출신 아니세요? 아유 그냥 내가 내 재판, 내 재판, 아 그래 참아야지. 내 재판. 사실은 난 몰랐는데 네. MBC 시용 기자가 네. 날 또 고소했더라고. 또요? 몰랐어. 근데 뭐 뭘 가지고 고소를 했지? 검찰에서 네. 자기들 바빠서 그동안 날 안 불렀대. 그래서 근데 그동안은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여론이 막 들끓어오르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안 부른 거지. 그래서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세월호 때 MBC가 유가족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네. 비판하고 그래서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흉기다. 그리고 그 앞장서고 있는 시용 기자, 전모 기자 있어. 그 기자 옛날에 인터뷰한 거 있거든? 요겁니다.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행복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수백 명의 기자와 PD들이 지금 길에서 흘리는 피땀의 결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결과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뭐 꾸준히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공중파에 오고 싶어 하는 거는 방송 기자로서는 누구나 당연한 것일 테고, 다만 이제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네, 행복하게 굳굳하게 기자실을 지키고 있는 전재홍 기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알겠어요. 요걸 보여줬어. 그랬더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 저를 모셨더라고요. 86번째야. 아. 86번째. 박수 부탁드립니다. 100번까지 가자. 그러면 자, 네. 잠깐 수정해서 네. MBC 보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 그래? 괜찮아. 가. 뭐 인생 뭐 있어. 바로 이렇게 빼시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 주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감시견 민동기 국장의 옥과 석 뉴스 옥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저는 제일 기대하는 마지막 코너입니다. 우리 개념 프로 레슬러 빅트렌드 21 대표 그렇습니다. 김남문 대표와 함께하는 인물 흑역사. 이번 지난 한 주간 뜬 인물 그리고 또 가라앉은 인물. 오늘은 이번 주는 언론- 너무 명확할 것 같아요. 네,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 뒤를 좀 캐셨다고요. 일단은 먼저 드러난 것부터.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먼저 다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운. 네. 자, 이번 주에 다운 인물 누굽니까? 자, 바로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상했던 대충 예상하셨을 텐데. 예상했던 네. 네. 일단 그 박영선 의원의 그 트위터라든가 네. 블로그상 버즈량을 보면요. 16만 1,159건이 나옵니다. 16만. 예, 이 데이터 양으로만 보면은 문재인이 40만 건, 박근혜 대통령이 70만 건이니까 얼마 안 되네. 꽤 많은 숫자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숫자니까. 음. 근데 연관된 키워드를 보면은 유가족, 의원, 원내대표, 이상돈, 감성 키워드 연관된 것도 보면은 반대하다, 분노, 책임지다, 반발, 무릎 꿇다, 힘들다, 비판, 정치적 위기. 우울해. 우울하죠. 완전 맞습니다. 다운이야. 완전 다운. 그 어. 급진한 키워드도 비슷합니다. 탈당, 이상돈, 사퇴, 친노, 교수, 분노 이런 단어들이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근데 사실 김남우는 뭐가 연관이 돼 있어요? 김남훈 같은 경우는 솔저가 솔저가? 저랑 얼마 전에 시작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을 해보면요, 네. 바로 반대편에 박근혜, 바로 이렇게 대척점으로 딱 연결돼 있습니다. 오. 왜 박통이랑 내가 왜? 그러니까요. 서로 친하신가 보죠. 네. 이상하네. 그러면 민국장은? 저는 김용민, 미디어 토크, 네. 김장경 뭐 이런. 하나 더 있어요. 김장근 소속단 소속돼 있고. 맞아. 소속돼
조선일보 너무 뺄 수가 사랑한다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서로 저는 조선일보를 사랑합니다. 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이 버즈량의 추이를 보면은 약간 굉장히 부정적인 게 사실 정치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 뉴스가 꾸준하는 게 좋잖아요. 이거 재밌다 이거. 예. 은근히. 그런데 그 8월 20날과 9월 15일 날그 트위터상 그 블로그상 버즈량이 급증했습니다. 8월 20날이 뭐였냐면 바로 세월호 2차 그 여야 합의했을 때 합의 깨진 거. 합의 깨졌을 때 그때 엄청나게 치솟았고요. 그리고 계속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9월 15일 원내대표 사퇴 요구를 했었죠. 그 이제 새정치민주연 의원들 15명인가 이분들이 사퇴 요구를 했는데 원내대표 그때 또 한번 급증을 했습니다. 즉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버즈량이 급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 SNS상 블로그상에서는 이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가라앉은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대도 있고 뭐 어떤 호의 감정이 교차하면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를 들뛰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긍정적인 여론도 있는데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삐쭉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종합하면 네. 8월 20일에 쫙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프가. 네. 올라가는 게 주로 연관이 분노야. 완전 분노. 화가 나면서 올라가는 거고 또 9월 15일 날에도 막 올라가는데 이때는 반대, 뭐 우울 뭐 이렇게 네.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상당히 흑역사에 걸맞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당 안 하겠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겠다. 사실 원내대표가 탈당을 언급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안 하겠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버즈량이 일어나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탈당한 줄 아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탈당한 줄 알았어. 그리고 그걸로 정리가 됐는데 아니 안 하겠다고. 되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 같이 MBC 근무하지 않았어요? 좀 어떤 분이에요? 아니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여기는 사실은 제일 제일 가까운 휴대폰에 번호 알고 있는 사람 이전님밖에 없어요. 근데 난 사실은 20년 정도 같이 지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같이 지낸 거 맞아요? 아니, 저는 주로 이제 법정으로 불려다니느라고 회사에 별로 없었어 사실은. 근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그래서- 분입니까? 또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몇 명을 만나봤어요. 그 정치부 기자를 만나보니까 원내대표가 됐을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분 지역구 주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도 드리고 약간의 후원금도 드렸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대박 사건.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사서서 드리니까 그 정치부 기자께서는 저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인 인물이라고.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올라갔다 텐션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너무 극명해서 이분을 과연 대표를 미는 게 합당하냐. 또 이분을 보면은 눈물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좀 잘 울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어떤 공분을 사거나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를 이야기할 때 울기는 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억울할 때 우는. 근데 사실 저는 이분이 어떤 기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기자로 들어갔냐, 앵커로 들어갔냐, 아나운서로 들어갔냐. 아나운서로 들어갔냐,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기자 사회에서 미스테리한. 어떤 약간 좀 미스테리한 그런 미국 느낌이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생활 그 를 좀 하셨죠. 이거 보면은 꽤 고속 성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한번 만나 뵈면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MBC에 들어오셨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요? MBC에 특채라는 게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를테면 국정원 안기부 장학생 TO로 들어온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혹시 그걸로 들어오신 건 아닌지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KBS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낙하산들이 있었어요. 지금 MBC도 뭐 L모, 뭐 K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86번째 소송하고 있거든. 100건 채워주니까 네. 무슨 커넥션이네. 사건 컬렉터. 아 재밌네요. 우리 저 박영선 돌아온 박영선 씨, 네. 뭐 흑역사 또 혹시 뭐 좀 연관한 친구 있나요? 또 하나 이제 그 방이라고 하죠. 이제 그 방 사람들,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들은 이제 그 방 사람들이랑 서로 지칭을 하는데 예전 그 방 사람이었던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박영선 의원을 모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 그 방 사람들이 그 과로 때문에 그만둔 분들도 있겠지만은 과로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뭔가 좀 맞추는 게 힘들어서 탈모 같은 걸로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게 그 원래 의원일 때는 8명의 보좌관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일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여서 이제 위원장
이제 법사위원장 이런 게 되면 두 배수가 되죠. 16명이 되고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 3배수 24명이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올라가실 때마다 인근에 있는 그 비서관 보좌관 중에 예전 직장 동료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들어오면서 그 MBC 예, 저 아마 다 아는 분들이에요. 아마 다 아는 그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이분들의 이 박영선 의원에게 가는 어떤 정보를 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왜곡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MBC에서 국장급 또는 그 이상까지 갔던 분들이고 캐릭터가 되게 강한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 여쭤보면은 네. 서민들 아 연락없어. 아니면 무슨 제일 짜증나는 거야. 조국 정말. 교수 연락처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제가 113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너만큼 취재하는 사람이 어딨냐? 뭐 그러면 나 화낼 수도 없고. 근데 네. 내가 사실 얼마 전에 정동영 네.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박 대표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왜 사실 정동영 의장 전 의장이 데려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데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모 의원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기자 그만 묻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가는 데마다 욕먹는다고. 박영선 왜 데려왔냐고. 근데 여하튼간에 상당히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과연 대표의 자리에 어울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언론이 걸러주고 이런 뭐 우리가 흑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질 검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사실 박 대표가 처음에 민주당 쪽으로 왔을 때 네. 정치한다는 얘기 듣고 90% 가량의 MBC 기자들은 고개를 좌로 2번, 우로 3번 이렇게 했습니다. 왜? 새누리당 갈 줄 알았어요. 사내 행적을 봤을 때 상당히 사내 행적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상당히 부자고 같이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네. 대충 알죠. 상당히 부자고 상당히 무슨 뭐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다소간의 보수성이 있는 분이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보십시오. 투쟁하는 야당 원치 않는다 국민들은. 예. 그런 생각을 평상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갈 줄 알았지요. 자, 예. 인물이 예. 궁금해지는데 뜨는 인물은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무성.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뭐 선호도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요. 정말 이 양반은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감옥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분이 대선 유망 주자 1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최근에 그 기사 검색,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기사 검색량을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현재 일주일 동안 723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2,765건, 오 대박.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초라하죠. 402건. 더군다나 아주 굉장히 그 단신류의 기사만 나오고요. 물론 좋은 내용도 있고 뭐 긍정적, 부정적도 있습니다만 2,765건의 기사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신문을 그냥 김무성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도배를 하고 네. 있죠. 또한 본인도 그 자기가 이제 용꿈을 꾸고 있는 걸 잘 알려주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그 현재 그 세월호 전국이 꼬인 것 중에서 7시간의 행적,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의문점을 그 부였던 것은 이제 기춘대원군, 김규춘 비서실장 때문이다라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바로 들이받는. 김기춘을 깠어. 네, 이거 엄청난 거죠. 예, 바로 대한민국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바로 다이렉트로 쏠 수 있는 일단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파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게 잽이죠. 격투를 치면은 왼손을 딱 던져서 내 주먹이 상대 얼굴에 딱 닿는 이 어우. 거리를 찾는 건데. 야 섬지다도 그렇죠. 얼굴 그늘진다. 그렇죠. 김기춘 실장을 비서실장 통해서 왼손 잽을 딱 맞춰본 거예요. 맞춰봤는데 안 날라오는 거죠. 안 날라오면 오 이거 되겠다. 그래.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주변 사람들에게 내 힘을 과시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밑으로 모여라.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바로 거기 합당한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그 김문수 전 서울 경기도지사가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렇지. 근데 라이벌 관계도 이렇게 합체를 했다는 것은 일단은 그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내가 파워가 있다는 것을 과시한 거고 자기 사이즈를 키운 거죠. 김문수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쪽 판을 벌리자라는 또 그런 부분이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가 이제 비교가 되면서 새누리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던 거죠. 하여튼 뭐 뜨는 인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요즘 봤을 때는 김무성 씨 같은 경우는 대선 당시에 NLL
관련해서 북풍을 그야말로 찌라시라고 네. 둘러댔긴 했습니다만 그건 국정원을 통해서 나온 분명한 문서였는데 그걸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전후 과정에서 상당히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를 저지른 분인데 사실 그 이전에도 김무성 씨가 대권을 꿈꾼다는 것은 네.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1990년대 후반에 이제 PCS PCS 뭐 왜 그 예전에 휴대폰 있죠? 음. 예전 휴대폰 그 관련해서 그 이제 제가 자료 잘 못 봐가지고 그때 뭐 사법 처리 받았나요? 사법 처리 받지 않았고 사법 처리가 아니라 처리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때 네. 제가 검찰에 있었는데 네. 무슨 소환하고 조사 받았던 기억은 있어요. 이거 한번 네. 제가 알아볼게요. 네. 뭐 김무성 측에서 뭔가 입장을 제시하면 저희가 또 받아서 입장을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소송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바로 따님 문제죠. 따님 문제 네, 지금 따님이- 검찰 수사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31살의 나이에 이제 수원에 있는 모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채용이 됐는데 너무 빨리 들어갔다. 뭔가 검증 없이. 또한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면서요. 대학 측에 있는 특정 인물이 바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올라올 뻔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그걸 막았고 막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이제 학교에 대학 실시켰다. 교수로 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의혹이 있는 거죠.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또 무슨 성추행 관련된 전력이 있나요? 성추행 의혹에도 한번 휩싸였죠. 의혹이었나요?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음. 근데 뭐 미디어로도 한번 보도를 했었고요. 그 여기자들과의 이 술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김무성 대표께서 굉장히 좀 어떤 당 대표와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 행동 이런 걸 했죠. 혹시 뭐 자기 딸 같아서 이렇게 찌른 거 아니고? 비슷한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맥락은 거의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 주특기인 것 같아요. 아니 딸 같으면 유산을 상속해줘야지 왜 찔러?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해명도 좀 말이 안 박태 전 의장 같은 경우도 말이 네. 안 된다고 보는 게 누가 손녀나 딸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리고 매 라운드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중간에 그 무전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교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해당 그때 피해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기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좀 명백히 가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김무성 대표한테 연락했을 때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여하튼 만약 대권을 꿈꾼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될 그럼요. 일이니까 예. 김무성 의원 시간 되시면 저희가 한번 이쪽 초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성격이 좀 괄괄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씨름협회 가서 씨름협회 회장이 이제 왔으니까 덕담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냥 맨날 그렇게 놀고 그러지 싸우지 마시고 마시고 씨름으로 하시라. 씨름으로 그냥 여야 대결하시죠. 농담이잖아요. 그렇죠. 이 농담에 발끈해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놀려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분들 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난리 났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그 친일 행적 네. 저 조분가요? 음. 친일 행적이 상당히 또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텐데 네, 연구를 그렇습니다. 하셨나요? 시간이 없어 못했어요. 좋습니다. 두고두고 저희가 김무성 의원 잘 들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주십시오. 많이 마실게요. 비쌉니다 뭐야. 자 두고두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가 네. 되겠습니다. 네.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우리 옥성뉴스 그리고 인물 흑역사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첫 시간 이 방송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 지금 녹화하고 있는 두 분 우리 민국장 어떻게 임하셨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럼 방송 뭐 베테랑 아닙니까?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네. 이 방송도 나날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방송을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네네. 네. 여하튼 또 편집에 힘이 있습니다. 돋보기보다. 네. 우리 김 대표는 어떠세요? 무엇보다도 입금 일자가 언제죠? 좋습니다. 요거는 사실 방송이 나가리 됐을 경우에 입금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계속 0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0회. 알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해 임시방송 1부 순서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왜 안 와요? 근대 한국 국민쯤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십 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